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무역 통상 분야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활성화로 국가 간 경계가 많이 흐려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 많이 지망하시는 무역 통상 물류 유통 관련 전공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2021학년도 무역 국제통상 관련 학과 콘텐츠를 통해 무역학과의 정체성 및 무역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2023학년도 무역 국제통상 물류 유통 관련 전공 콘텐츠를 통해서는 무역과 통상의 개념 차이점에 대해 석 소장님께서 자세히 다루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을 위주로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하니 무역 통상 물류 유통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께서는 선행 콘텐츠로 해당 두 콘텐츠를 먼저 읽어보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무역 통상 물류 유통 관련 키워드 중 우선 무역 및 통상이 포함된 주요 대학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국내 대학에서 사실 무역 관련 전공과 통상 관련 전공의 커리큘럼이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차이를 짚고 넘어가자면 무역학은 수출입을 통한 국가 간의 무역 거래 자체에 초점을 두는 학문이며 국제 통상은 무역 거래와 같은 직접적 경제 활동뿐 아니라 무역 관계에 대해 각국이 맺은 통상 협정 전반 등 정치, 사회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학과마다 커리큘럼 운영 방식은 다르기는 하지만 저학년 때는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통계학 등 기초 학문 분야를 배우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무역, 통상, 경영, 비즈니스, 재무, 금융, 통상법 등으로 갈래가 나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무역, 통상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지 등을 점점 구체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에 더해 이커머스를 통해서라도 실제 무역, 통상 관련 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신분에서 현실적으로 무역 관련 실무 경험을 쌓는다거나 무역 전문가스러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내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게 모든 비교과를 무역 통상과 연결하여 만들려고 애쓰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역 통상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공정무역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정무역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든가 공정무역의 개선점에 대해 탐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무 경험을 쌓기는 어려울지라도 무역과 관련된 문헌 탐구는 실시할 수 있는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의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미국, 베트남 무역 동향 및 통상 현안,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EU의 관련 법규 등 수준 높은 보고서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탐구 주제로 요긴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무역, 통상을 저격하는 특정 국가와 국가의 교역에 대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국제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많이 탐구해두시면 계열 적합성 측면에서든 실제 무역 통상 관련 전공에 진학해서든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무역 통상 전공에 어울린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다각화되는 무역 관계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고 국내외의 경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분쟁과 같이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주제도 탐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시사 이슈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반드시 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문화 교류가 활발한 국가, 한류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나 우리나라가 영향을 많이 받아온 문화 등등 국제와 관련한 분야라면 탐구할 주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국제학과와도 비교과가 어느 정도 겹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지역학, 외국어 능력 역시 무역 통상 관련 전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무역 통상도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나라의 문화, 경제 정책,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당 나라와의 능동적인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언어에 대한 역량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무역 통상 관련 전공 학생들은 관심 있는 국가에 대한 전공, 예를 들면 중국과의 통상에 관심이 있다면 중어중문학과나 중국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식으로 해당 국가의 지역학, 언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나가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만큼 특히나 국제가 들어간 무역 통상 관련 전공에서는 대부분을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어찌 보면 영어학, 영문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영어 영문학과보다 실용영어 자체는 무역 통상 관련 전공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역 통상 관련 전공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는 무역 영어,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앞서 말한 국제 문제, 특정 지역으로 관심을 특화했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드러나면 좋고 러시아나 독일 등 제2외국어로 보통 다루지 않는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언어 자체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 어렵다면 최소한으로 영어 성적은 잘 관리해서 언어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라는 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무역 통상 관련 전공이 2025학년도 전형 및 2024학년도 입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52등급, 70% 내신컷 성적 2.1등급,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입결이 합격자 50% 내신컷 성적 1.74등급, 70% 내신컷 성적 1.93등급으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경희대학교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세부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입결을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경우 무역학과와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의 경우 수시 모집에서 정원 내외의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메이저 리서치 콘텐츠를 참고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물류와 유통 키워드를 포함한 주요 대학 전공 모음들입니다. 유통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 중 물류 키워드도 함께 포함한 전공은 제외하고 기재하였습니다. 물류, 유통 분야 역시 해외 수출입 물품 등을 받는 절차처럼 얼추 무역, 통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전공 분야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겹치는 분야가 있을 뿐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통상이 국가와 국가 간 상품을 거래하고 관련 협정을 맺는 것 등을 포괄하는 분야라면 물류, 유통은 구체적으로 해당 제품 및 상품을 어떻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어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 철도, 도로, 항만을 활용하여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 운송에 대한 분야, 그리고 무역 통관 및 관세법 등 무역 거래의 전반에 걸쳐 관련 법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보통 물류, 유통 쪽은 인문계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 통상 관련 전공과는 다르게 한국항공대학교처럼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인제대학교 스마트 물류학과 및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교통물류공학과처럼 자연계열 학생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물류 시스템이 최적화를 다루게 된다면 이과적 역량이 필요하며 관련 법이나 정책, 국제 질서를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측면에서는 인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류 시스템이나 공급망의 최적화는 사실 산업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분야로 인문계열에서 유통, 물류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이 이러한 분야를 지망하며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것은 추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류, 유통 키워드에서 2025학년도 전형 및 2024학년도 입결을 살펴보면 건국대학교 학생부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의 세 가지 세부 전공인 동물자원 전공, 식품과학 전공, 식품유통 전공이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그중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식품유통 전공이 오늘 다루는 물류, 유통 쪽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올해는 학생부교과 KU 진역균형 전형에서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지만 작년 입결의 경우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 식품유통 전공이 입결이 합격자 50%, 70% 내신컷 성적 모두 1.85등급이었습니다. 무역 통상 전공과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에는 국제통상학과, 중국외교통상학부, 랭귀지 앤 트레이드학부 세 가지 전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외교통상학부는 중국을 위주로 다루는 전공으로 학과명에 외교통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무역통상 전공과 비교했을 때 경제학이나 무역학을 심도 있게 다루는 느낌은 아니고 중국이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비즈니스 통상 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학부는 국제통상법 등 통상 관련 과목을 다루기는 합니다만 사실 무역통상 전문가의 양성보다는 국제경제, 국제법 두 가지가 메인 트랙이고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과의 영어 명칭이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Law인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귀지 앤 트레이드 학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간판학과이자 특성화학과로 통상 전문가를 희망한다면 해당 전공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모든 과목에서 영어 원서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며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 하나를 꼭 선택하여 3년간 전공 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무역 통상 관련 전공들은 타 무역 통상 관련 전공과는 사뭇 다른 그리고 이름만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각각의 특색이 있는 만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셔서 지원 카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무역 통상, 물류, 유통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